네, 내지부 화요일에 함께하는 두 남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 그리고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추석을 앞두고 선물 또 필요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저희 매일매일 이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화면 인증샷에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풍성한 한가위 선물 두 가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네. 선물이죠? 헤어 네. 두피하고 모바일 관리 잘하시라고 헤어캡 세트 보내드리고요. 다이어트 고민이신 분들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함께 보조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시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좀 주목을 하셨을까요? 내지부는 이 두 가지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석탄 가격 사상 최고치를 결국 찍었습니다. 시간에 걸려서 GS글로벌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사실 러시아가 가스관을 걸어 잠궜다고 하니까 유럽에서는 이 석탄을 굉장히 많이 쓸 것이다. 이번 겨울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석탄 가격도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네. 있다고 하던데 이가람 매니저님, 석탄 가격 최근에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석탄 가격은 사실 네. 뭐 해외 쪽에 보게 되면은 차트가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또 가격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석탄 가격이 왜 올라갔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동안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력에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석탄에 대한 모습들 많이 좀 줄이고 있었던 유럽이었었는데 석탄 가격이 천연가스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석탄은 조금 더 많이 이제 좀 활성화가 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탄 가격이 지난번 고점을 넘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뭐 사상 최고치 넘어갔다 이런 소리 좀 있었는데 그 이에 따라서 이제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과연 종목들이 움직였느냐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일단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상사 쪽인데 이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올라간 것처럼 최근에 시장하고 완전히 무관하게 엄청난 V자 반등을 한 달 반, 거의 두 달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LS 인터내셔널이에요. 이게 지금 석탄 가격을 다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지금 반영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테마성 종목 중에 GS 글로벌이라고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좀 이제 뉴스의 키워드에 따라서 시간에서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천연가스에 따라서 지금 석탄 가격이 올라간 건데 석탄 가격 봤을 때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쪽을 더 내일 갭상승 뜬 상태에서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테마성 종목군들로 봤을 때는 GS 글로벌은 내일은 접근하기보다 뭔가 좀 가지고 계신다면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탄 가격이 현재 쉽게 꺾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분위기상으로는. 그쵸. 그렇다 하더라도 GS 글로벌에 대한 관심은 지금 말씀대로 좀 단기를 보고 가자 이런 의견이시군요. 네, 차라리 뭐 예. LS 인터내셔널이면 확실하게 석탄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좋긴 한데 좀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듯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대응보다는 차라리 석탄에서 좀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을 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LNG 가격이 뛰니까 네. 석탄 가격이 뛰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재인 씨는 다음 가격이 뭐가 뛸 것 같으세요? 이제 뭐 네. 나무 뗐다 이런 소리까지 그거 들릴 맞아요. 것 장작 같아요. 가격 올라가는 네, 거 아니에요? 장작 가격 진짜? 올라가는 거 그만큼 아닌지. 심각한 상황이 돼가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자, 이제 김성훈 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석탄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철강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 석탄 가격이 또 예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 철강 기업들도 마진율이 떨어질 것이다. 심지어 철강 가격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철강 업계도 더 힘들어지겠는데 이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포스코나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뭐 당장 이 석탄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구멍 가격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석탄을 수급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연간 단위 그 이상의 계약을 통해서 석탄을 수급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 올라가고 있는 석탄 가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뭐 큰 실적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것이 석탄 가격 때문에 실적이 뭐 급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앞서도 이제 우리가 GS 글로벌이라는 소위 테마주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는데 석탄 가격이 오르니까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었던 종목들 섹터가 어디였었습니까? 바로 신재생 섹터였습니다. 네. 결국은
천연가스가 오르든 석탄이 오르든 유가가 오르든 간에 현재 어떤 에너지 난을 겪고 있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선 올해의 경험은 아마 뼈저리게 아마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석탄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신재생 섹터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테마주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큰 그림에서 신재생 섹터에 대한 관심을 네. 꾸준히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석탄 가격이 오르든 가스 가격이 오르든 어찌됐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집중해보자라는 네.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사들은 웃고 해운사들은 울고 있습니다. 조선주와 해운주들의 시황 전격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먼저 기분 네. 좋은 소식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그럴까요? 같습니다. 사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연일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매번 쏟아져 나오거든요. 김성훈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조선사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을 것 같아요. 태조 이방원의 한 중심축을 차지를 하고 있었던 만큼 최근에 조선주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주의 어떤 빅사이클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주 빅사이클의 조건은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원화 약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죠. 세 번째는 판가가 인상이 되어야 되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꾸준한 수주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율, 원자재 가격, 판가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470원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꾸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LNG 운반선의 경우에는 주로 중국과 한국이 나누어서 가져가는데요. 최근에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중국 쪽보다는 한국 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어떤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천연가스 이슈로 인해서 미국이 전 세계 3위 어떤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런 생산 천연가스를 어디가 그대로 가져가느냐 바로 유럽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실어 나라야겠습니까? 가스를 깔지 못하지 수송관을 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배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이 단지 비단 오랜만에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천연가스 수출, 유럽의 수입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LNG선에 대한 꾸준한 발주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해양 플랜트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 연에 대규모 수출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쪽 관련해서 실제 제작이 가능한 나라 역시 중국과 우리나라인데 뭐 미국이 중국 쪽으로 물량을 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본다면은 꾸준한 수주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정황상 높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우조선해양도 2조 규모의 LNG 운반석 7척 수주 네. 소식도 있었고요. 뭐 굉장히 요즘에 조선주들 수주 소식 많이 거의 전하고 뭐 있는데 싹쓸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올 8월까지 111척 LNG 운반선 나왔는데 75척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15년 전이었나요? 네. 이렇게 계속 주문받다가 나중에 또 포화 상태 또 어느 순간 네. 네. 그때 또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뭐 맞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007년도에 그 당시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엄청나게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후에 밸류에이션을 끌어오면서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뒤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게 조선이라는 게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초기, 중도금, 잔금 이렇게 돈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화주 쪽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밀려났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때의 경험을 우리 한국 조선사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네. 충분히 캐파 역시도 30% 이상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그때는 사람들을 무진장 뽑아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발주에 나오는 것만큼 사람을 알겠습니다. 인력을 보충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은 좀
리스크 관리 잘 할 네, 거다. 맞습니다. 말씀이군요. 그럼 조선주 중에서는 네. 어떤 종목 좀 탑픽으로 보면 좋을까요?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있는데요. 네. 좀 더 안정적으로 실적과 더불어 가져가실 거라면 현대중공업이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께요. 네. 정말 이게 정말 밧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제 여쭤봐야 돼요. 지금 해운 쪽을 여쭤봐야 되는데 HMM 많이 빠졌네 하고 네. 들어가신 분들이요. 지금 갈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운 쪽 왜 이렇게 해운 운임이 내려갈까 싶은 거예요. 이게 해운주가 올라갔을 때의 예. 모습을 좀 생각해보게 되면 예. 작년 그- 뭐 3, 4, 5월에 거의 뭐 흠슬라로 불리면서 네, 맞아요. 고공행진했었잖아요. 네, 그때 올라갔던 이유가 네. 결국 코로나 수였었거든요. 그때 물동량에 대한 증가세들, 네. 결국 소비재에 대한 증가가 원체 크다 보니까 네. 지금 해운 운임 같은 경우에 원체만의 물량이 몰려서 해운 운임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올라갔던 거였는데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풀려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소비재에 대한 감소세가 좀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또 이제 긴축을 좀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또 소형 판매에 대한 것도 많이 줄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뭔가 이제 소비재 쪽으로 간다라기보다 자금들이 조금 다른 쪽으로 쏠려 나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실제로 제가 컨테이너에 관련된 지수가 있어가지고 예. 그걸 좀 가져 나와봤습니다. 네. 그걸 보실까요? 보면서 한번 더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상하이 컨테이너에 관련된 운임 지수가 있습니다. 네, 나오네요. 지금 보시는 건데요. 이게 지금 차트가 똑같아요. 지금 와. 올라갈 때 분명히 아마 HM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을 거고요. 예. 이게 꺾이기 시작한 다음부터 주가가 못 올라갔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컨테이너에 관련돼서 운임하는 지수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요 다음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드라이 발틱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이 필요하지 않은 그냥 운반선에 좀 해당되는 건데 역시나 이것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올라가다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와 관련된 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HMM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볼 수 있는 게 또 개인분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페노션이라고 있어요. 네.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 제가 요건 이제 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띄우는 차트 이게 화면 뭐냐면요. 이게 실제 페노션에서 작성한 아이아자료입니다. 네. 보시면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 선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아래에 지금 글씨가 좀 작은데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아래에 평균 BDI를 적어놓고 있죠. 네. 결국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단들이 평균 BDI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평균 BDI보다 지금 3분기에서의 BDI 지수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전만큼 영업이익이 나타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트를 봤을 때도 HMN도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고 페노션도 많이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만약에 이러한 종목이 이제 저가이지 않을까 싶어서 순환매가 돌겠지 이러고 저가 매수에 그냥 들어가게 되면 네. 이런 종목은 사자마자 그냥 손실 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그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되게 할까요? 단순합니다. 예. 해운 지수 같은 경우 만약 HM입니다. 페노션이라 이렇게 되면 발틱 지수가 다음날 좀 크게 올라가다든지 아니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거를 확인하고 사게 되면 단기적으로 상승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가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수가 턴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네. 실제로 발틱 지수하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턴에서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네. 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전략에 과연 정말 걱정을 덜 수 있는 그러니까요. 방법이 지금 될까요? 이민님께서 예. 그럼 HMM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어쩌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예. 사실 작년에 HMM이 워낙에 핫했었기 네.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사실 HMM HM 같은 어려우시죠? 경우에는 이게 예. 또 오버행 이슈까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결국 뭐 공매도에 네, 비슷했다. 공매도도 있고 네. 또 지분 자체를 산업은행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각리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매각이 되는 진행 과정에서도 사실은 매입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주가가 내려가야 매각 과정도 아마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하고 계시다면 좀 물량은 줄일 수가 있다면 줄여보시는 네.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줄일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한 다음에 매각
진행 과정까지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네. 소비재 같은 경우 아마 내년도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도 같으니까 네. 조금 더 시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아마 네. 힌트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 정리를 해봤고요.